인생 최대의 비극은 부모의 죽음이 아니라 죽은 후에야 드러나는 그들의 비밀이다. 차가운 비가 내리는 장례식장, 검은 우산들 사이로 세 남매가 나란히 서 있었다. 장남 서진우 38세, 차남 서민호 35세, 막내딸 서지영 32세.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아버지 서태준의 관 앞에서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유언장 공개는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변호사 김윤석의 말에 세 남매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30년간 건설 재벌 서그룹을 이끌었던 서태준 회장의 죽음은 갑작스러웠다. 심장마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다. 하지만 이 가문에 불어닥칠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그룹 본사 회의실. 세 남매와 아버지의 오랜 비서 장혜진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 김윤석이 무거운 봉투를 꺼냈다. 서태준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서그룹의 지분 60%와 개인 재산 5천억. 누가 얼마를 받게 될 것인가? 서태준 회장은 상속에 특별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윤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세 자녀는 강원도 설악산 기슭의 옛 가족 별장에서 함께 1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3일 이상 외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상속권은 박탈됩니다. 1년이 지난 후에야 유산이 분배됩니다. 뭐라고요?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 난 뉴욕에 회사가 있어요. 1년이라니. 나도 마찬가지야. 패션 하우스를 운영 중인데. 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소설가인 그는 다른 두 남매와 달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윤석이 계속했다. 별장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CCTV가 작동합니다. 회장님은 여러분이 가족으로서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진우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윤석이 봉투에서 노란 봉인된 편지를 꺼냈다. 이 편지는 1년 후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열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30년간 함께 살지 않았던 그들. 각자의 길을 걸어온 그들이 이제 1년간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한다니.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은 서태준 회장이 설립한 재단으로 기부됩니다. 진우는 사업가답게 빠르게 계산했다. 1년의 시간 수천억의 재산.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알았어요. 수락하겠습니다. 지영과 민호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다음 주 토요일 세 남매는 각자의 짐을 싸서 설악산 별장으로 향했다. 20년 만에 찾은 어린 시절의 공간. 나무로 지어진 2층 별장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소나무 숲이었다. 여기 와보니 기억나네. 민호가 현관문 앞에 서서 말했다. 마지막으로 온 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 난 기억도 안 나. 지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5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은 공간이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서재가 있었고 2층에는 4개의 방이 있었다. 방은 어릴 때처럼 쓰면 되겠네. 진우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세 남매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깊은 산속에 누가? 민호가 문을 열자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차림새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서태준 회장님의 지시로 1년간 여러분의 관리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관리인이요? 진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네, 식사 준비와 청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여러분의 출석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시자라는 말이었다. 세 남매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저도 이곳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제 방은 1층 끝방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수연은 자신의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등 뒤로 세 남매는 또다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첫날 밤 각자의 방에 짐을 풀고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이수연이 준비한 정갈한 한식 상차림이었다. 그래서 진우 형, 뉴욕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 민호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다. 부동산 투자야. 맨해튼에 몇 개 건물을 갖고 있지. 진우의 말투에는 자랑이 묻어났다. 지영이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했지? 민호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응. 파리와 밀라노에서 주로 활동해. 작년에는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상을 받았어. 지영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민호는 여전히 책 쓰니? 진우가 물었다. 응, 올해 신작이 나와. 5년 만에 장편 소설이야. 이수연은 말없이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가족 대화 같았지만 그 밑에 깔린 긴장감이 역력했다. 식사가 끝나고 진우가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이왕 1년을 갇혀 지낼 거 첫날은 제대로 마셔보자고. 그렇게 세 남매의 술자리가 시작되었다. 한 잔, 두 잔. 술이 몇 병째 들어가자 대화의 주제가 서서히 변했다. 사실 아버지가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민호가 물었다. 분명 이유가 있겠지. 진우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계산적이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해내길 바라시는 걸지도 몰라.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 남매는 잠시 침묵했다. 30년 전 이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생각나? 갑자기 민호가 물었다. 진우와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금기의 화제였다. 서태준의 아내이자 그들의 어머니 한미영은 30년 전 이 별장 근처에서 실종된 후 1년 뒤 인근 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결론났지만 그만해 민호야. 진우가 날카롭게 말했다. 왜? 우리 모두 알잖아. 엄마는 자살한 게 아니라. 그만하라고. 진우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와인잔이 엎어지며 붉은 액체가 테이블볼을 물들였다. 이수연이 조용히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민호는 2층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 한 형체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엄마? 민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아침 식탁에 모였다. 모두 충분히 자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다. 어젯밤에 정원에 누가 있지 않았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와 지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여긴 산속인데 누가 있겠어? 진우가 대답했다. 이수연이 커피를 나르며 말했다. 아, 그건 제가 본 것 같네요. 어젯밤에 잠시 산책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민호는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이수연이 그들을 서재로 불렀다. 서재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서태준과 한미영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회장님께서 별도의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은 함께 이 서재에서 가족 앨범을 봐야 합니다. 이수연은 책장에서 낡은 가족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자욱했다. 이건 규칙이자 의식입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세 남매는 어쩔 수 없이 앨범을 펼쳤다. 30년 전의 사진들. 어린 그들과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숨을 멈췄다. 낯선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별장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러나 그 사진 속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진우, 민호, 지영, 그리고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아이. 이게 무슨...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진우, 서민호, 서지영, 서지훈. 우리 네 아이들. 지훈? 지영이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우리.
형제가 하나 더 있었어? 이수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곳에서 찾아야 할 진실 중 하나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별장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창문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뭐지? 민호가 창가로 다가섰다.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동시에 세 사람에게 도착했다. 발신자 불명. 환영합니다. 서가족 여러분. 30년 전 진실을 찾을 준비 되셨나요?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네 번째 아이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들 중 누가 진짜 살인자인지 알게 될 거예요. 1년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별장의 시계가 요란하게 울렸다.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이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진짜 이름은 서지훈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남동생이죠. 30년 동안 감춰진 가족의 비밀, 의문의 살인, 그리고 네 번째 아이의 귀환. 이제 서가족의 진짜 악몽이 시작됐다. 과연 그들은 산장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될 것인가? 자신이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형제들의 의심과 불신은 점점 깊어져 간다. 서지훈이라고요?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분노와 혼란이 교차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남동생은 없어요. 이수연, 아니 자신을 지훈이라 밝힌 여성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철저히 지웠나 보네요. 증명해봐. 지영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이라는 증거를. 지훈은 조용히 팔소매를 걷었다. 오른팔 안쪽에는 새별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다. 이거면 충분할까? 서가문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받는 별자리 표식. 세 남매는 충격에 빠졌다. 그들도 모두 같은 위치에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미신적 믿음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세 개의 별을 새겨 넣었다. 그것은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네 번째 형제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 그야 모두 나를 잊었으니까. 지훈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게 했겠지. 내가 사라진 건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였으니까. 갑자기 정전이 풀리고 빛이 돌아왔다. 창문 밖은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 서 있었다. 그럼 그 문자는? 진우가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며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아니에요. 나도 받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같은 문자가 와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민호가 창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울창한 숨만이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영이 물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협박하고, 나는 진실을 찾으러 왔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30년 전 어머니가 정말 자살했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나를 버렸는지. 진우는 서재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일단 내가 정말 지훈인지 확실히 해야겠어. 진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죠.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샘플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4개의 DNA 검사 키트를 꺼냈다.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 진실을 확인하죠.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하려 애썼다. 민호는 노트북을 열고 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검색했다. 그러나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새벽 2시, 민호는 갑자기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성의 비명이었다. 그는 급히 방을 나와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뛰어갔다.
지영의 방이었다. 지영아, 괜찮아? 민호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지영이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다. 누가? 내 방에 있었어. 뭐라고? 진우도 복도에 나타났다. 무슨 소리야? 자고 있는데 누가 내 이마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어. 눈을 떴는데 여자가 서 있었어. 긴 머리의 여자. 지훈? 민호가 물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나이 많은 여자였어. 그리고 젖어 있었어. 세 남매의 등줄기로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호수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시신.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허튼 소리 하지 마.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악몽을 꾼 거야. 그때 복도 끝에서 지훈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에요? 아침이 되고 네 사람은 식탁에 모였다. 아무도 어젯밤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훈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 가족 앨범을 더 찾아보려고 해요. 지훈이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어머니의 일기장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찾으려는 건데? 진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진실이요. 지훈의 답변은 단호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숨겼는지, 왜 어머니가 죽어야 했는지. 어머니는 자살했어. 진우가 강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가 그래.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요?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리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있었나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사실, 나도 의심스러웠어. 어머니는 항상 밝고 행복해 보였는데, 모르는 게 많았던 거지. 진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난 이런 헛소리 듣기 싫어. 그가 방을 나가자 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오빠는 항상 그래. 불편한 진실에서 도망치기만 해. 오전 내내 지우는 서재를 뒤졌다. 민호와 지영도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오래된 상자들과 책장 뒤 숨겨진 공간까지 확인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지훈이 바닥 널빤지 아래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열쇠가 필요한 잠금 장치가 있었다. 열쇠는? 민호가 물었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목걸이에 달린 작은 열쇠를 꺼냈다. 이거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열쇠는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 몇 장, 그리고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USB? 지영이 놀랐다. 30년 전 물건인데? 아니에요. 지훈이 USB를 살펴보았다. 최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넣어둔 걸까요? 그들은 민호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안에는 비디오 파일 하나만 있었다. 파일명은 단순히 진실. MP4였다. 영상이 시작되고 서태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분명 많이 아파 보였다. 촬영 시점은 그의 죽음 직전이었을 것이다. 내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본다면 너희는 이미 설악산 별장에 모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넷째 형제 지훈도 함께 있을 것이다. 세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지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돌아올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30년 전 이 별장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너희 어머니는 자살한 게 아니다. 진우가 그때 서재에 들어왔다. 그는 화면 속 아버지를 보고 얼어붙었다. 그녀는 살해당했다. 그리고 살인자는 갑자기 영상이 끊겼다. 노트북 화면이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꺼져버렸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민호가 당황해서 노트북을 흔들었다. 바로 그때 그들의 휴대폰에 동시에 문자가 왔다. 그렇게 쉽게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게임의 규칙을 알려드리죠. 매주 과제가 주어집니다.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진실의 조각을 얻게 됩니다. 실패하면 벌이 기다립니다. 첫 번째 과제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찢겨나간 마지막 페이지를 찾으세요. 단서는 별이 빛나는 곳에서 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48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여러분 중 한 명의 비밀이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지우는 상자에서 꺼낸 일기장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마지막 페이지는 찢겨 있었다. 누가 이러는 거지?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있어. 아니면 진짜 살인자일 수도 있어. 민호가 말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들은 이 게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1년간의 고립된 생활 속에서 그들은 30년 전의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 중 누군가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다. 별이 빛나는 곳에서 물이 만나는 지점. 이게 무슨 수수께끼야? 진우가 서재의 의자에 앉아 중얼거렸다. 그들은 이미 12시간을 이 단서를 풀기 위해 소비했다. 지영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별이 빛나는 곳. 밤하늘일까? 그럼 물이 만나는 지점은 호수? 호수. 그 단어에 네 사람 모두 굳어졌다.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곳.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들을 옥죄었다. 가봐야 할 것 같아.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낮이니까. 괜찮을 거야. 네 사람은 별장에서 20분 정도 걸어 내려가 호수에 도착했다. 평화로운 호수 표면에 햇빛이 반짝였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여기서 뭘 찾아야 하지? 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별이 빛나는 곳.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호수 건너편으로 향했다. 저기, 호수 반대편에 작은 석조 건물이 있었다. 천체 관측소처럼 생긴 건물이었다. 오래된 별 관측소. 민호가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때 아버지가 데려가셨어. 별자리를 보여주시려고. 그들은 호수를 돌아 관측소로 향했다.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천장에는 여전히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다. 돔 형태의 천장에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여러 별자리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물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지? 지영이 주변을 살폈다. 지훈이 바닥을 가리켰다. 관측소 중앙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다. 천장에서 새는 빗물이 고인 것 같았다. 저기 봐. 지훈이 천장의 별자리와 바닥의 물웅덩이를 번갈아 보았다. 물웅덩이에 비치는 건 오리온자리. 민호가 웅덩이를 들여다보았다. 정확히 오리온자리 별들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바닥을 더듬었다. 단단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뭔가 있어. 민호가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녹이 쓴 상자였지만 자물쇠는 여전히 견고했다. 열쇠는? 진우가 물었다. 지훈이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이것도 시도해 볼게요. 열쇠는 맞지 않았다. 그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깐. 지영이 갑자기 목걸이를 만졌다. 내 목걸이 어머니가 주신 거야. 그녀는 목에서 가는 체인을 풀었다. 끝에는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지영이 펜던트를 비틀자 앞부분이 열리면서 작은 열쇠가 나왔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 진우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어젯밤 악몽 속에서 어머니가 내 목걸이를 가리켰어. 모두 침묵했다. 지영이 열쇠로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일기장에서 찢겨나간 마지막 페이지였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폈다. 한미영의 필체로 쓰여진 마지막 일기였다. 1994년 8월 15일. 오늘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다. 태준에게 지훈이의 진실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동안 내 아이를 같은 자식처럼 키웠지만 지훈이는 태준의 아이가 아니다.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글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그 아래로 피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이 일기를 쓰던 중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민호가 종이를 자세히 보며 말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기 직전에. 네 사람 모두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몰랐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서태준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지? 지영이 물었다. 갑자기 그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익숙한 익명의 발신자였다.
첫 번째 퍼즐을 풀었군요. 축하합니다. 약속대로 진실의 조각을 드리겠습니다. 서지훈의 진짜 아버지는 서태준의 가장 친한 친구 강민석입니다. 한미영과 강민석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죠. 두 번째 퍼즐 서재 바닥 및 숨겨진 공간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으세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아버지? 아니, 서태준 회장이 나를 내쫓았는지.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비밀들을 다 알고 있는 거지? 진우가 휴대폰을 노려보았다. 누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들은 별장으로 돌아와 즉시 서재 바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책장을 옮기고 양탄자를 걷어내고 모든 나무 판자를 확인했다. 여기. 민호가 벽난로 근처 바닥에 느슨한 판자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오래된 나무 상자와 녹음기가 있었다. 진우가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30년도 더 된 카세트 녹음기였다.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재생해볼까? 민호가 물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과 함께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미영의 목소리였다. 태준아, 내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 강민석과의 일은 실수였어. 하지만 지훈이는 실수가 아니야. 그 아이는 무고해. 부탁해, 그 아이를 제발 해치지 마. 녹음은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끊겼다. 네 사람은 얼어붙었다. 해치지 말라고.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지훈을 해치려 했다는 거야? 나무 상자도 열어보았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서태준과 다른 남자가 함께 있었다. 뒷면에는 태준, 민석. 1993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이 강민석인가? 진우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DNA 검사지를 보니 서태준과 어린 지훈의 검사 결과였다. 친자 관계 아님이라는 결과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제 조각이 맞춰지고 있어.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고 그날 밤 살해당했어. 아버지는 지훈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걸 알고. 그만해. 진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말이야.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구도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럼 지훈은 어떻게 된 거지? 지영이 물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내 기억이 시작되는 건 5살 때부터예요. 그 전에 기억은 없어요. 20대가 되어서야 입양 기록을 찾아 내 원래 이름이 서지훈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럼 어떻게 우리를 찾았어? 진우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서태준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고 유언장 공개에 맞춰왔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절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리인으로 위장해 들어왔죠. 밤이 깊어갔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누구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새로운 비밀들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새벽녘 민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발자국 소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다. 서재였다. 문을 살짝 열자 지훈이 서재 구석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벽 패널을 살피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물었다. 지훈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민호 씨, 놀랐네요. 저도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 혼자서? 새벽에? 민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뭐지? 민호가 휴대폰 불빛을 켰다.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훈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벽에는 붉은 글씨로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세 번째 아이의 비밀을 파헤쳐라. 세 번째 아이. 서민호. 그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인생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배신이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가족의 오래된 비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훈이 사라졌어. 민호가 아침 식탁에서 소리쳤다. 밤새 별장 곳곳을 뒤졌지만 지훈은 어디에도 없었다. 진우와 지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재벽에 민호가 말을 이었다. 붉은 글씨로 메시지가 있었어. 세 번째 아이의 비밀을 파헤쳐라라고. 세 번째 아이. 그건 너잖아. 지영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내 비밀이 뭐야?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난 기억나는 게 있어. 30년 전 그날 밤에 대해. 진우가 경직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넌 5살이었잖아. 그래, 어렸지만 기억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울고 있었어. 아빠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지영이 다가와 민호의 손을 잡았다. 계속해봐. 엄마가 소리쳤어. 지훈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그때 아빠가 엄마를 밀쳤어. 엄마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 세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오랫동안 숨겨진 기억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본 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빠가 엄마를 안고 밖으로 나가는 거였어. 그날 밤 폭우가 내렸어. 호수. 지영이 중얼거렸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서서히 들어왔다. 그녀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진우가 따져 물었다. 호수에.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으러. 그녀는 금속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호수 바닥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 바로 밑에. 어떻게 알았어? 민호가 물었다. 지훈은 웃음을 지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알려줬어요. 세 사람은 경악했다. 지훈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익명의 메시지가 있었다. 내가 진실을 원한다면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찾아라. 호수 바닥 5m 지점에 있다. 누가 이 메시지를 보냈어?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강민석이요. 내 친부. 뭐라고?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훈이 설명했다. 아버지. 서태준 회장이 30년 전 어머니를 실수로 죽인 후 강민석은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는 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지훈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방수 비닐에 쌓인 노트와 USB가 있었다. 이건 어머니의 진짜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USB는 강민석이 30년간 수집한 증거들이죠.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놀라운 영상들이 나왔다. 서태준이 한미영의 시신을 호수에 버리는 장면, 그리고 어린 지훈을 낯선 남자에게 넘기는 모습. 모든 것이 멀리서 촬영된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충분히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왜 30년이나 기다렸지? 민호가 물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더 달콤하니까요.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서태준이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다가 죽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유산을 남긴 것도 우리가 진실을 찾길 바라서였죠. 진우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럼 그 문자들은 모두 강민석이 보낸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CCTV를 해킹해서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지영이 물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지훈이 말했다. 경찰에 이 증거를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묻어버릴 수도 있어. 진우가 마무리했다. 네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30년의 비밀이 모두 밝혀진 지금 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난 진실을 원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평생 악몽에 시달렸어.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회사는?
서그룹은 어떻게 돼? 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거짓 위에 살고 싶지 않아. 그게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봐. 마침내 진우도 동의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한 개월 후 서태준의 죄가 세상에 알려졌다. 서그룹은 주가가 폭락했지만 내 남매는 함께 회사를 재건하기로 했다. 강민석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지훈과 재회했다. 별장은 내 남매가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더 이상 어둠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1년 후 내 남매는 서태준의 유언대로 1년간의 동거를 마쳤다. 그들은 변호사 김윤석을 만나 마지막 봉인된 편지를 열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너희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나의 죄, 나의 비겁함, 그리고 30년간의 거짓말. 내가 한미영을 사랑했던 것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배신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이성을 잃었다. 그것은 사고였지만 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훈이를 보낸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그 아이는 무고했다. 너희가 함께 1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길 바랐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내 모든 재산은 너희 넷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내 남매는 눈물을 흘렸다. 분노, 슬픔, 그리고 마침내 용서가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뒤틀린 유산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호수 앞에 선 내 남매. 그들은 한미영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 모두 평화를 찾았어요. 지영이 속삭였다. 그들의 등 뒤로 석양이 물들고 새로운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뒤틀린 유산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드라마가 여러분께 긴장감과 함께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콘텐츠를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예상치 못했던 반전은 무엇이었나요? 다음 작품에서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주 새로운 막장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